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코나 전기차입니다.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와 더불어서 이 지금 화재가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지만은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코나 전기차의 화재 건수가 누적 대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공포감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조속히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LG화학에서 공급하는 배터리 셀에 분리막에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LG화학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요, 코나 전기차에만 화재가 생긴다는 얘기는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코나 전기차가 결함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이 있다는 건데, 특히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모두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코나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배터리 쪽에 화재가 발생하면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에서 공급한 배터리 셀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배터리 셀을 갖다가 모듈로 만들고 팩을 만들고 여기다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라든지 시스템을 얹어서 진행하는 것은 그 다른 회사들이 얹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셀의 문제냐, 또 이거를 패키지화 시켜서 시스템을 얹을 때의 문제냐, 두 가지로 양분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LG화학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론을 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이 배터리 LG화학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은 이 중국의 난징 공장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정확히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른 곳에도 이 난징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 셀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이후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마 지난 그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국내에서 23건의 화재가 발생을 해서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의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배터리 셀 자체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요, 그 부분이 흐지부지가 되면서 2차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2차 조사 이후의 결과는요,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제작상의 문제점,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즉 융합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사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사항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들어가던 배터리 셀이 바로 난징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배터리 셀이거든요. 그 같은 배터리 셀, 같은 공장에서 만든 비슷한 시기의 배터리 셀이 코나 전기차에도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자동차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화재가 발생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배터리 셀의 분리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또 LG화학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요, 분리막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분리막에 여러 가지 충전을 반복하다 보면은 누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분리막 자체가 결함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의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BMS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 실제로 조립 단계에서 배터리 셀에 너무 과한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시험 중인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리콜 발표를 한 것은 너무 과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특히 화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심리에 의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리콜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콜 방법은요, 현대차에서 BMS의 업데이트를 통해서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되면은 혹시 운전자가 코나 전기차를 충전을 시킬 때 온도차, 셀에 대한 온도차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전압 자체가 다른 셀의 변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를 읽어드려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전을 중지시켜버리고 시동도 걸리지가 않고 또 동시에 시그널을 이 현대차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운송 조치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통해서 해당되는 배터리 팩을 바꿔주는 방법을 지금 리콜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소비자들한테요, 리콜 받는 과정 중에서 우선적으로 충전 상태를 최대한 충전하지 마세요라든지 또 충전된 이후에는 플러그 선을 바로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충전된 상태로 계속 주차장에 세워놓지 말고 운행을 해서 배터리를 방전시키면서 운행을 하세요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요, 코나 전기차 운행하는 운전자들한테 운전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상당히 불편함이 가중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차에서 리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일반 소비자가요, 빨리 BMS 업데이트를 통해서 충전을 시키고 문제가 있는 팩을 교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요, 특히 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셀의 분리막이라고 하더라도요, 복합적인 문제가 추후에 더 발견이 돼서 리콜을 진행한다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의 ESS에서 그 애매모호하게 정부에서 지금 융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발표한 부분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나 전기차에 대한 화재는 명백하게 원인이 더더욱 나와서 리콜 방법부터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의 전기차 향방에 대해서 가늠한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